신명나는 우리 역사, 한박달 문명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나는 우리 역사 100번째로 별구름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저는 세간 나이로 82세, 망구의 나이라고도 그러는데, 이제는 인생 나그네 길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됐고, 따라서 유튜브 방송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단락을 지을 때도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0일자로 아하광파 고준환 박사 자전적 에세이 별구름 나그네 한누리 미디어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책을 냈습니다. 저는 한평생 책을 좀 많이 쓴 편인데, 전공이 법학이어서 법학, 또 우리나라가 4대 식민사관에 젖어서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부국이 되어도 계속 흔들리고 그래서 개인이나 민족이나 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인간 대접도 받고 민족 대접도 받게 되기 때문에 환단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주사설을 바탕으로 해서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광사, 하나되는 한국사로부터 해가지고 10번째 신명난 인류 최고 한박달 문명 국사까지 10권의 책,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와 불교학 개론, 또는 기독교에 관한 거, 이런 또 진리에 관한 거, 한생명 상생법,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21번째 책을 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별구름 나그네라는 책입니다. 이 앞에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나완과 아만 선생이 북두칠성에서 처음 내려오신 백수산 천지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별구름 나그네다,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먼저 이 책의 서문에 나와 있는 것을 우선 보고 책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본래 무일물, 무량광수불, 무유 불이중도, 이것이 관자재 절대 보존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름에 밝아듯이 가는 나그네, 상선약수에 꽃이 떨어져 흐르는 낙화유수, 은하계 우주를 달리는 빗살인 아하광파. 이건 보면은 영어로 잘못 아는데, 영어로는 와있지만 이 한자로는 아자입니다. 나무가 생긴 두 개가 하나로 합치는 거. 부처님법에 보면은 이분연법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합쳐서 불이법이 되는, 이런 걸 상징하고, 아하, 그럴 때는 마음을 하심을 갖는 것도 되죠. 또 하나는 인류는 깨달을 때 누구나 아하 그럽니다. 그래서 아하, 광파는
이 우주에는 본래 무인물이지만 있다고 그러면은 그 빛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량광수비라고 그러죠. 근데 그 광은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지만 본래적인 의미로 보면은 광파가 더 맞은 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 호로 정한 건데, 그리고 저는 인생을 하나의 구름 나그네로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대학교에서 25년, 종합적으로 약 30년 교수 정년이 되면서 마지막 강의가 구름 나그네의 인생과 법, 이런 제목으로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나그네 인생길로 보면은 하늘의 구름 나그네, 바다의 파도 나그네, 산속의 메아리 나그네, 거울 속의 그림자 나그네, 이 우주는 대원경지라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거기에 삼라만상이 다 비추는데 그것은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 거울과 거기에 비친 그림자는 둘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불이중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울 속 그림자 나그네, 그 다음에 꿈속 나그네. 우리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그러는데 꿈속에서는 그 꿈인 줄 모르고 생시인 줄 알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뛰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꿈을 깨고 보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시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꿈이고 아바타고 화신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꿈속 나그네고 또 고향 나그네, 지금 여기 깨어 있으면 견성인데 지금 여기는 바로 영원한 우주입니다. 영원한 우주가 내 집인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번뇌망상을 해서 지금 태양에 있으면서 고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에다가 태양을 설치를 착각으로 해놓고 거기서 고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고향 나그네지요. 그래서 고향 나그네, 이것을 범위를 좀 더 우주로 봐서 하나의 우주로면 우주의 별빛 나그네, 별 사이에는 별구름이 있죠. 이가 우리가 보는 눈의 구름처럼 우주에는 별구름이 있습니다. 성운이 있죠. 그래서 우주에는 별구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사로부터 오는 공포와 불안이 있는데 생생사사 아바타입니다. 생은 생이고 죽음은 죽음이고 변화만 있는 거지 본래 실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유 또는 아바타 또는 화신불, 이렇게 말하죠. 분별자재의 수연성, 우리는 인생을 무분별지로 살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칠식이 작용해 가지고 분별지로 해서 분별망상 이런 것에 번뇌를 일으켜 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그 분별망상에 집착을 하지 말고 방아착을 하면은 분별자재에서 인연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42년 시대는 일제시대지요. 경기도 화성 비봉 그 자안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청룡
국민학교라는 벽지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생이 한 40명 됐는데, 그다음에 용산중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나오고 석박사는 국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군대 육군으로 갔다 와서 병장으로 예편하고 처음에 가진 직장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동아일보사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고 신바람나게 잘 했는데 군사 독재에 5.16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언론 탄압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사를 쓰는데 집권자의 비위를 거슬렸다 해가지고 방송뉴스부에서 그 필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석 달 좀 못 미쳐서 교도소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약 8년 걸려서 무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자협회보에다가 기자의 정도를 걷고 직분적 정의를 행하려면 초원지를 받지 말고 기자노조를 만들자, 그렇게 처음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동아일보사에서 제가 기자로 들어갔는데 내쫓고 싶었던지 방송 피드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동아일보 기자노조가 처음 생겨난 거지요. 그래서 독재 정권과 동아일보사가 합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나중엔 회사가 배반해가지고 그 백지 광고 사태가 나고 그러니까 못 견디고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를 배반하고 정권과 붙어서 우리를 내쫓아서 132명의 기자, PD, 아나운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가 생겨서 계속 투쟁을 해온 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동아일보에서 나와가지고 경남대학교 교수 시절에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 언론의 현주소, 자유언론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자세하게 쓴 내용이 다 나옵니다. 또 하나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대학 3학년 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도 발의했지만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1988년에 한국교수불자연합회를 한 700명 정도로 조직을 해가지고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9년도에 수교가 없던 중교과 연결을 해서 중국에 건너가서 도난도 가고 교수불자 24명이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통일 합토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대 이남덕 교수님이 백록담 흙을 가져오고 그래서 백두산 천지 흙과 함께 통일 합토제를 역사적으로 처음 한 겁니다. 그 후에 저는 백두산에 모두 합쳐서 3번 올라갔습니다. 금강산도 한번 가고 평양에도 가고 또 평양 대박산 단근릉에도 가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통일정토 구현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명한 신라의 원효성사의 대각처가 화성시 백곡 고분이라는 것도 앞장서서 발견해서 그것도 썼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부국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우석 교수라는 서울대 교수가 그 줄기세포를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제국주의 시행만 안 됐으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 부국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경기대학교 교수 사무실에 황우석 교수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장이라는 간판을 크게 세우고 그런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곁들여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김봉환 교수님이라고 서울의대에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6.25 때 납북되셔가지고 북쪽에 갔는데 북쪽에서 결혼도 않고 혼자 사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에 관한 연구에서 산할 이론이라는 세계 최초의 그러한 생명과학 이론을 만들고 동경에 와서 발표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황우석 교수가 미제국주의, 북쪽의 김봉환 교수는 러시아 제국주의에서 희생이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부국이 될 건데 그렇게 못 됐죠. 참 우리나라가 강한 국가가 아닌 것이 가장 아쉬웠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고조선 비판 실증적으로 해야 이런 글은 이제 4대 식민사학으로 밥 빌어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이고, 또 하나는 단군성전 건립 10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국가 고준 왕검 단군을 상을 전국에 이렇게 만들고, 특히 국학원 쪽에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개신교 쪽을 비롯해 가지고 그 목을 치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했는데, 단군 왕검은 우리의 국조로 환인천재, 환웅천왕과 함께 또 치우천왕 이런 물론과 함께 우리가 잘 모셔야 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이 역사적 실존인물 효녀심청 소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심청전 그러면은 우리가 소설로만 아는 분이 있지만 효녀심청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AD 280년, 300년경 사이에 그 전라남도 곡성의 그 도화촌에서 그 원양이라는 맹인과 그 딸로 원홍장이라는 그러한 소저가 있었습니다. 그 원홍장이 실제 심청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곡성의 관음사에 가면 사적기에 그러한 것이 잘 나오고, 원홍장 심청이 중국 보타도의 신국공의 양녀로 갔다가 거기서 진나라 해제의 황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상도 그러고 관세음 불교를 이렇게 전해와서 지금 곡성 관음사에 가면은 관세음 보살 소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 진나라 해제의 황후가 된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버지인 원양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래서 그
고향 및 선배 속에 팔았던 그 아버지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언제 좀 보자 그러면서 눈을 뜨고 그래서 95세까지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내려오는데, 그런 세계 제1의 효녀 심청이 우리나라 출신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하광파 고전환 박사 자전적에서의 별그룹 나그네를 출간을 해서 그 내용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의 김탄호 대선사나 중국의 주장춘 이연거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지구 일련으로 봤을 때 그 선천 삼국시대의 어려운 시대가 가면서 인류의 6월 내지 8월이 시행될 거다. 그러면서 지구의 자전축이 바로잡히고, 그래서 후천 상생은 인류의 이상세계가 될 것이고 동북간방인 우리나라가 그 시초며 끝이 되어가지고 세계 문명을 이끌 거다.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를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미륵불 세계고, 기독교로 말하면 지상천국이고, 또 지상선계고 대동세계가 확실히 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미륵불 세계를 위해서 또는 지상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견성성불을 하거나 신인합의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고 살아나가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한박달 문명국사와 같은 자주국사책을 국민 모두가 읽어서 역사적인 자주의식,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 개인이나 민족이나 주인의식이 없으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주인의식을 가져서 견성성불이나 신인합의를 하고, 그러한 국민 전체가 역사적인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가지고 지상천국, 지상선계, 대동세계, 미륵불의 세계로 나가도록 모두 수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